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3월 26일 오후 4시입니다. 법원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살렸습니다. 오늘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모두 유죄로 판단했던 사안이 다 뒤집힌 셈입니다. 자,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의 걸림돌이 되었던 사법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 여러분 표 한번 보실까요? 자, 문제가 되었던 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이었는데, 자, 보시면 이재명 이렇게 발언했죠. 국민의힘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거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된 후에 알게 됐다. 자, 이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로 판단했었습니다. 자, 1심의 판단을 보면은 함께 골프를 쳤고 기억을 환기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고의로 발언한 것이다. 자, 그래서 허위성, 고의성 모두 인정된다. 그래서 유죄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자,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김문기와의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건 무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전부 오늘 무죄로 봤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오늘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는 골프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즉, 골프를 쳤다 안 쳤다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에 그 사진이 조작됐다. 그걸 부인하는 발언이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위사실도 아니고 고의성도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1심에서도 무죄였기 때문에 여전히 무죄. 그런데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이 골프 관련된 발언이 지금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백현동 관련 발언인데, 자, 이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발언이었죠. 준비된 질문에 준비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그 발언에 허위성이 있느냐, 그 다음 고의성이 있느냐 여부인데 이걸 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 차례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 전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자, 이에 대해서 2심 재판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종합하면 백현동 발언의 의미는 국토부의 법률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했다는 것이지 이를 의무조항에 근거해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 발언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용도를 변경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용도지역 변경이 피고인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으로 당시 입장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라고 압축한 것인데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발언이다. 즉,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하면 굉장히 법률적 용어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협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굉장히 주관적인 압박으로 볼 것이냐, 굉장히 주관적으로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이런 주관적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축소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서 국토부가 3차례 용도 변경 요청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시됐다.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라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백현동 발언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빼박 유죄다. 그래서 전부 무죄가 나올 리는 없고 일부 유죄가 나오겠지만 어떤 피선고권이 박탈되지 않는 수준에서 그 형량을 낮춰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아예 전부 무죄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글쎄요, 뭐 4월 초에 아니면 뭐 3월 말에 지금 탄핵 어떤 선고가 나올지 불확실한데, 그렇게 되면은 뭐 6월 초순 아니면 6월 중순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 전까지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건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자, 그렇게 되면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리스크를 던 셈이 됐습니다. 한 번 더 법원이 이재명 대표를 살려준 셈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이재명 구속,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광장 세력에게 굉장한 분노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게 비교 대상은 안 되지만 이재명이 이렇게 무죄가 됐으니 윤석열 탄핵도 기각돼야 된다. 아마 이렇게 또 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또 한 번 극단적인 분노에 불을 지를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네요. 감사합니다.